자, 뭐 시간은 진도는 안 나가고 시간은 이 없어 말려 죽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오랜만에 여러분들 질문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면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화학보다는 이라는 얘기는 사실 내가 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전공 능력을, 그건 죄송. 자, 동물과 식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호르몬과 식물의 호르몬은 사실은 되게 달라요. 많이 달라. 동물은 주로,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계통의 호르몬, 지질인데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은 우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전부. 근데 식물은 딱 하나 그런 종류의 콜레스테롤 비슷한 호르몬이 있긴 하나 걔네들이 작용하는 기전이 완전히 다르고, 그 나머지는 동물의 경우는 그 다음에는 최소한 아미노산이거나 아니면 작은 단백질 같은 것들이 주로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 식물의 경우는 호르몬들이 심지어 아미노산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작은 화학 물질들이 전부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 차이점을 얘기하려면 훨씬 더 끝이 없는데 그걸 괜히 여기서 나열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주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앱시스산이 식물 호르몬의 하나인데, 앱시스산이 기공을 닫히게 만든다는 역할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앱시스산은 이거 말고도 사실 꽤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식물 호르몬들의 그 하나의 특징이에요. 얘가 마당발이야. 동물 호르몬은 안 그렇거든. 동물 호르몬은 확실하게 하나의 호르몬으로서 아주 특이적인 그 역할만 하고 끝나는데, 식물 호르몬은 얘처럼 압시스산이 시드에 도먼시라고 하고 시드를 이렇게 잠복하게 만든, 함부로 나대지 마라, 지금 네가 싹이 틀 때가 아니다라고 막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유명한. 그다음에 이 기공도 닿게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자기는 스트레스 반응에 압시스산이 또 안 끼는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 도대체 네 정체성은 뭐냐라고 물으면 얘가 조금 대답하기가, 다른 호르몬들도 다 마찬가지야. 중복성이 상당히 강해, 식물 호르몬들은. 이것은 우리의 지금 교과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압시스산은 얘 왜를 왜 얘를 산이라고 얘기를 할까? 뭐 때문에? 그렇지. 역시 화학과라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카르복실산, 아주 약한 약산이란 말이야. 혹시 이 산성 때문에 얘가 물이 부족했을 때 기공을 닫게 한다고 혹시 직접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해가 될 것이고, 얘는 호르몬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 저 위에 있는 거예요, 호르몬들은. 그래서 저 위에서 전사인자를 한번 건드려요. 그놈의 전사인자. 그놈의. 그래가지고 신호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한테 가르쳐줘. 야, 지금 물 부족해서 난리 났다, 야. 라고. 누군가가. 마치 아까 꽃 피우는 것처럼, 야, 지금 꽃 피울 때. 봄이 왔네, 봄이 왔어, 빨리. 하는 파이토크롬한테 전해주듯이, 누군가가 요 압시스산한테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면 얘가 또 가가지고 누군가를 후들겨 깨워가지고 그 누군가가 가서 전사인자를 후들겨 깨우고, 그 전사인자가 와가지고서 이 기공이 어떻게 하면 이게 닫히겠어요? 그 공변세포 안에 있는 염들이 빠져나가야 되잖아. 포타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려면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 이온 통로로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온 통로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어깨한테 설명했는데 무슨 원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층층시야로 일종의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서 이온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삼투압을 저하시켜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거 감수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색체의 교차, 감수분열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어째서 감수 분열이 아닌 상대적인 세포 분열이 뭐죠? 유사 분열이잖아. 유사 분열에 비해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어째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지, 이거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 끝냈어야 되는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 보아하니 1학기 때 우리가 찜찜하게 못 끝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 내고자 해요, 문제를. 그러니까 감수 분열이 어떻게 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지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교차는 어떤 식으로? 교차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그 유전적 다양성을 훨씬 더 증가시키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림 그려도 좋아요. 주로 그림을 선호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그림으로 깔끔하게 설명해 준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설명을 논리적으로 맞게 해도 좋고. 시험에 납니다, 요건. 그렇죠? 4N을 가진 동물, 그러니까 식물은 이게 4배체가 꽤 많아. 그러니까 염색체가 우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염색체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다운 신드롬 같은 거, 다운 중에 염색체 21번만 3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쯤 더 있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건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죠.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오히려 재앙이야, 염색체 수가 많으면. 그래서 동물은 4배체가 있기가 사실 힘든 이유일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유일하게도 거의 유일한 예외인데 이 포유동물에서 4배체인 동물이 여기 뭐 설치류 하나가 있다던데, 맞았어요. 그런 설치류가 있어요, 여기. 이 친구가 바로 그 설치류 이름인데, 이름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뭐 어쨌든 이 친구가 바로 그 유일한, 아마 찾아보면 이거 말고도 한두 개쯤 더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 확인이 확실하게 돼 있는, 쥐처럼 생긴 요 남미에 사는 요 설치류가 유일한 4N 4배체 동물입니다. 이면서 아무 문제가 없지. 그냥 뭐 극복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 자, 그런데 4배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감수 분열을 하는데 감수 분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여기서 떨어져야 되거든. 이게 N으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가 감수 분열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원래 2배체에서 반수체로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연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두세 가지가. 서로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같이 딸려 들어가거나, 그러면 세포 분열 2번 하잖아. 감수 분열 때. 첫 번째 분열에서 얘네들이 한쪽으로 전부 다 몰빵을 하게 되면은 상동 염색체들이 다른 쪽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돼버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한쪽은 빈 껍데고 여기는 EN 세포가 뚝 앉아가지고서 계속 EN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게 바로 염색체 비분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이유이죠, 근본적인. 또, 저희 간혹 가다 모든 전 염색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운 신드롬에서처럼 염색체 중에 딱 한 가지만 그런 식으로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상동 염색체끼리 있다가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집에서 오늘 슬립오버 해. 하고 끌고 가가지고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다운 신드롬처럼 3개의 염색체가 그럼 저쪽은 하나가 비지. 그렇게 하나가 비는 세포는 아예 탄생도 안 되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식물은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폴리플로이드라고 하는데, 다배체라고, 폴리플로이드라고 하는데 식물은 엄청나게 많아, 폴리플로이드가 자연 상태에서. 그러면서 폴리플로이드가 그 원래는 2배체 식물에 비해서 훨씬 등치가
장난이 아니게 큰 꽃과 큰 덩치를 만들어. 큰 꽃이 좋은 건 뭐예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그래서 농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다배체 식물들이 훨씬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일부러 또 막 그걸 만들기도 하고. 농업. 일부러 만든, 예를 들어서 딸기, 2배체 딸기와 요즘 새롭게 막 등장하는 4배체 딸기가 이렇게 완전히 등발이 잽이 되게 차이가 나는. 시장에 가서 뭐 고르겠어? 기왕이면 나도 이거 고르겠다. 수박도 또 키위도 그렇고 이제 이 4배체 무슨 뭐 원래 또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자연 상태에서 원래 배수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작물도 뭐 밀 같은 경우 그런 건 이미 자연 상태에서 그다음에 콩도 사실 4배체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 작물들 중에는 이렇게 자연적인 다배체 식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씨 없는 수박은 번식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씨 없는 수박이 있잖아. 일단 이 질문에 직접적인 완전 질문 자체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당연하지. 씨가 없는데 어떻게 번식을 해? 물론 씨가 없이도 그냥 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무성생식으로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씨가 없으면 씨를 동안 번식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질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겠지.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것이 사실 있잖아요. 바나나도 씨가 없잖아. 그 다음에 이 수박 같은 것들은 원래 번식을 못해요. 불임이야, 불임. 그러니까 씨가 없지. 왜, 어떻게 불임을 만들었을까? 라는 것이,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서 이게, 이, 4배체 식물이 나왔다고 칩시다. 4배체가. 그럼 4배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도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게 되면 4배체에서 2배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원래, 소위 말하는 정상식물, 2배체 식물에서는 반수체인 정자 또는 난자가 나올 거 아니야. 이 둘이 같이 식물의 경우 수박을 만들 때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법. 하나는 일반적인 그런 반수체 무슨 꽃가루에다가 이 4배체로부터 형성된 무슨 암술을 이렇게 접을 붙이면 얘는 뭐가 되지? 3배체가 돼버리지. 3배체는 이런 식으로 홀수계의 배수체는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 3배체가 됐어. 일단. 그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씨 없는 수박이 3배체예요. 3배체는 왜 씨가 없어질까? 얘가 이제 감수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지금 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수 분열을 해야 되잖아, 먼저. 이 3배체가 감수 분열을 하면은 어떻게 이 감수 분열을 한번 해봐요. 3배체. 염색체 하나는 반을 동강을 내야 되잖아. 1.5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3N인데 3N의 반은 1.5인데 현실적으로 이 염색체 세계에서 1.5라는 게 성립이 되나 안 되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홀수계 특히 이 3배체 동식물들은 3배체 동물은 있기도 매우 힘들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임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 씨가 없는 이유입니다. 못 만드니까 이제 거기서 끝. 그럼 계속 얘는 이런 식으로 씨 없는 수박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얘로부터 이제 얘를 무성생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짓을 계속 하든가 매년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지. 자,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입니다. 자극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와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후들겨 떼우면서 야야야 지금 꽃 필 때야 일어나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FT처럼 어디서 갑자기 와가지고서 이 유전자들을 막 귀찮게 그런 자극에 의해서 그것을 유도 발현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편의점처럼 지가 무슨 편의점이라고 24/7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처음부터 태어날부터 가장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런 유전자들을 우리는 하우스 키핑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항상 있어줘야 되는 상비군 청물, 하우스키핑 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발현이 어떤 필요한 때만 되는 이런 거를 inducible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유도가 되는. 그래서 요것을, 이 게임을 요걸 가지고 잘 조합을 함으로써 이 다세포 동식물은 전부 각각의 이 장소에서 자기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유전자만을 골라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기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건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우스키핑 진들은 원래.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대부분의 동식물에서 이 하우스키핑 진들은 항상 계속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보수, 유지, 메인티넌스 무슨 크루처럼 항상 있어줘야 되는 그런 유전자들인 것이고, 그것 말고는 나머지들은 이렇게 대기 상태로 항상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큐 사인 받고 나오는 애들. 그런 식으로 이미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반으로 줄지. 근데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지. 큰일 나요. 큰일 나. 거기서 끝내야지. 잘한다고 해주면 거기서 한 번 더 할까 하면 거기서 끝장나는 거지. 뭐. 감수 분열이라는 게 결국 감수 분열이 보통 유사 분열은 세포 하나가 이렇게 딱 두 개로는 딱 한 번 분열을 하잖아. 그러나 감수 분열, 생식 세포를 만드는 감수 분열은 이렇게 만들고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얘네들이 해서 4개의 세포를 만들어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감수 분열이잖아. 이러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반으로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 한 번 더 분열을 하면서 이 중간에 보충 DNA 복제 안 해주고 계속 한 번 더 하면 반으로 줄어드니까. 반으로 줄일 그 처절한 노력이 엿보이는 거지. 반으로 줄여야만 되는 거지. 그래야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생식세포와 다시 융합을 했을 때 다시 원상태인 EN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걸 계속하면 여기서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는 자살행위지. N에서 0.5N으로 되는 세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원래 고유에 가지고 온 우리 세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조금만 더 조금 하나 둘쯤 더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또 하나쯤 잃어버린다고 좋은 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나마 다운 신드롬이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운 증후군을 약간 겪고 있는 그 친구들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서 잘 웃고 떠들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염색체 21번, 하나 더 생긴 21번이 엄청나게 조그만 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1번, 2번, 3번 같은 등치 큰 염색체였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또 하나가 더 생긴다? 못 태어나, 그런 세포는. 그만큼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를 또 한번, 나 왜 이런 딴 얘기하지? 시험 전에? 진도 안 나가고. 자, 이거, 여성들만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 남자는 하나뿐인데, 여자는 X 염색체에 있는, X 염색체 유전자가 좀 많겠어? 엄청 많아요. Y 염색체는 정말 무시해도 돼. 염색체 몇 개 없어, 여기에. 왜 있는지 몰라, 이거. 그러나, 이 X 염색체에 있는 수많은 무수한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게 불공평하네? 남자는 이거 여자에 비해서 반밖에 없네? 이렇게 유전자의 개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이게 그래서 남자랑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똑똑한가? 라고? 왜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염색체 유전자의 수가 차이가 나면 이거 어떻게 돼? 불공평하지. 이 둘 중에 이 여자라고 해서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전부를 다 100% 활용을 하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내가 X 염색체가 2개가 왔네 라는 게 감지되는 순간 무작위로 X 염색체에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비활성화를 시켜버려. 쓸모없게. 그것을 X 염색체 불활성화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둘이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양의 염색체의 이 용량, 도시지라고 해요. 도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그만큼 생존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죽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도 알레르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사실 엄청나게 그건 뭐 무책임한 얘기고, 근데 지우개 어디 갔냐 갑자기. 금세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혹시 내가 손에 들고 있나?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면역계에 보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알러지 하면은 이것을 떠올리면 돼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거 동물의 호르몬의 일종인데, 히스타민. 요게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면 이게 열이 나게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히스타민이 우리를 막 재채기 같은 거 나오게 하고, 막 눈 퉁퉁 붓게 하고, 콧물 질질 흘리게. 이게 전부 다 방어 기전이야. 이게 원래 이 히스타민이 어디에 나오냐? 염증이 아니라, 알러지가 아니라, 이 감염이 있을 때, 감염이 생겼을 때 그 염증 반응이라고 있잖아요.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온 세균을 막 포식하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가서 포식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반응이지. 염증 반응은. 근데 이 히스타민이 바로 그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화학 물질이거든. 호르몬이거든. 근데 알러지에도 이 히스타민이 똑같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잘못 어떤 무슨 꽃가루라든가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 뭐 딸기라든가 땅콩 버터라든가 그런 거를 무슨 침입자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히스타민, 염증 반응과 똑같은 이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반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마치 그 감염이 돼서 염증이 일어날 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죽겠지, 그냥. 열나고 막 콧물 타. 그래서 알러지 약들이 전부 다 이것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이 히스타민을 블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랑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사실 연구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여기 뭔가 하나가 뭐 빠져서, 그림 참 잘 그렸다고.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그림이지. 그래서 좋아요. 화학과가 아니라 회화과를 해보지. 그런데 자, 척추뼈가 하나 더 있다는, 이거 흔히 있대요. 찾아보니까, 답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뭐 척추뼈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척추뼈가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서 6개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가 또 덜 있어서 4개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더 있게 되면 조금 이 허리가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허리가 약할 수 있고, 하나가 더 빠지면 이 허리 디스크가 협착증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척추뼈를 결정을 확실히 하는 어떤 유전자가 확실히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척추뼈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유전자를 몰라, 아직도. 다만 어렴풋하게 우리가 봤던 그 꽃 기관 결정 유전자, 그 호미오박스 유전자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 체절 결정기. 호미오박스 유전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을 결정할 것일 것이다라고 대충 어림짐작은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이걸 확실하게 이걸 결정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돌연변이인가요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대답 못하지.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돌연변이 때문에 이렇게 있을 것 같으나, 얘가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그러면 이게 6개가 되고 뭐 그다음 4개 되고 한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지, 현 상태에서. 공부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현재는. 오케이? 자, 남은 시간 동안 뭐를 하나? 일단 조금 전에 봤던 플로리겐에 의한 개화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그 외부적인 환경적인 신호는 무엇이 결정적이었죠? 최소한 그 답은 좀 듣고 싶네. 일조량이었어, 일조량. 광주기였어, 광주기. 빛의 퀄리티였어, 이게. 빛에서 상대적으로
적색광과 근적색광이 어느 게 더 많으냐 그런 거를 감지하고 자 그것만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꽃을 피우는데 그럼 광 조건만 딱 그렇게 되면 그것이 끝일까? 혹시 또 다른 요인,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나도 좀 같이 숟가락 좀 얹자 해서 같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최소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뭐 우리가 암만 잘 못 들어도 그 정도 아이디어는 정리하고 가야지. 무엇이? Yes or no? 광주기 하나다. 그거 말고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꽃을 피우는데 또 어떤 여기다가 꽤 중요한 새로운 역할을 한다. 전자, 후자. 후자? 그게 가장 편한 답일 것 같지. 맞아. 후자야, 후자. 맞아.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쪽 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광주기가 플로리겐을 이렇게 할 때, 자, 그럼 그거 말고 어떤 것들이 조건이 또 맞춰줘야 되느냐라는 게 여기 좀 들어가 있는 거지. 이 그림을 딱 보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일단, 광주기만 되는데 온도가 적당한 온도, 이게 안 맞으면, 아직도 바깥은 영하 10도인데 광만 비춘다고 하면 꽃 안 핀다는 얘기지. 왜냐면, 얘도 여기서, 이런 그림에서, 이런 생물학적인 그림에서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는 항상 무슨 뜻? 촉진시킨다는 뜻. 이렇게 뭔가를 막고 있는 화살표 같은 것은 항상 무슨 뜻?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딱 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자 궁극적인 하나의 현상은 요거잖아. 개화, 플라워링을. 그 플라워링을 위해서 바로 이 두 친구가 여기 손수 나왔잖아. 에이피탈라가 AP라고 아까 그래서 참 망설였구나. 그 약자 에이피탈라 1의 약자가 AP1이라고 한 건데 그거를 얘기 안 하니까 하고 있었구나. 미안. 그 다음에 리피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였잖아. 회장님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면 발동이 되면 이제 개화는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봐야 된다는 얘기지. 얘를 활성화시키면 얘를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큰 굵은 화살표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주기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환경적인 신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네. 여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서 나도 중요해 어느 정도 하고 온도가 이렇게 한 거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길을 막고 발목을 잡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 하는 게지. FLC라고 하는 이거 역시 단백질입니다. 일종의 전사인자인데 얘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회방 놓는 억제 유전자, 억제인자예요. 얘를 활성화시키는 발현을 시키는 걸 억제를 해.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천사 악마가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여기도 촉진자와 전사인자 중에서도 전사를 촉진시키는 단백질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상쇄시켜서 이걸 억제시키는 그런 단백질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 얘가 이걸 꽉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꽉 막고 있는 한 얘가 이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막 보내줘도 얘가 악셀하고 브레이크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겠지. 브레이크 때문에. 악셀 한번 밟아도. 그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막아줄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를 또 억제시키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얘를 또 억제시키는 하나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춘화철이라는 게 있어요. 춘화철이. 살짝 온도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2, 3일 동안 꽃을 피울 만한 얘를 2, 3일 동안 냉장고에 갖다가 싹 넣는다든가 그렇다가 다시 빼. 그런 것을 춘화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냐면 야, 너 이제 그동안 겨울 다 겪었다. 이제 봄이다라는 것을 온도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얘가 갑자기 꽃 피우는 게 활성화가 됐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과정에서 얘를 넉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이쪽은 뭐냐면 Positional Gradient Pathway라고 해서 영어로 괜히 시덥지 않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치상의 이제 거리가 얘가 이제 얘하고 얘는 어디 있겠어? 에피탈라 리피가 있는 장소. 식물 입장에서. 자, 내가 식물이라고 쳐요. 에피탈라와 리피가 발현이 돼서 있는 장소가 어디야, 지금? 여기? 배꼽? 최소한 그거는 압시다, 우리. 그럼 발바닥? 어디? 입? 어디? 머리 꼭대기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요 FLC라고 하는 애가 얘를 이제 맡고 있는 그 위치는 어디냐면 한 여기쯤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점점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지. 얘가 조그만할 때는 참 희한한 메커니즘 아닌가? 얘가 크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면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서 얘가 요만할 때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지. 아주 요만할 때. 아니 이것이 어디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꽃을 벌써 피워? 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게. 그러나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가만히 춘화 처리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얘는 저절로 얘가 점점 커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참 기특한 메커니즘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이 컨트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4장에서는 3장에서는 요거 말고도 정말 되게 이 무성생식 같은 거 이것도 참 중요한데 특히 그러나 이것을 다 할 시간은 없고 왜 여기서 부랴부랴 이렇게 끝내느냐 하면 딱 마지막 한 가지만 식물의 신호 전달이라는 개념에서 요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거예요. 네. 네. 요 PPT인데? 아, 강의 요약을 내가 올렸구나. 이번에는 PPT를 안 올리고 멍청하게. 똑같은 거. 이것도 올릴게요. 이것도 올리겠는데, 맞아.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실 참고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가지고 계시고, 보시고, 그러나 여기서 다 봤으면 좋겠으나, 그럴 시간은 없고, 자, 일단, 호르몬에 대해서 호르몬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호르몬을 거쳐서 식물의 호르몬을 거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물의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 이거 말고도 사실 새롭게 발견된 호르몬들이 두세 개 더 있어. 예를 들어서 고전적으로 뭐 유명한 오옥신, 사이토카이닌, 지베렐린, 그다음에 압시식 애시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뭐 에틸렌 뭐 그런 거 말고도 새롭게 발견한 호르몬들이 전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들은 어떤 식으로 근본적으로 일을 해가지고서 식물의 생리를 변화시킬까? 동물에 있어서는 호르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물은 호르몬이 가가지고서 그 특별한 호르몬이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그 세포의 이 대사 작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세포 분열을 많이 하라든가, 뭘 또 만들라든가 하는 비슷한 맥락으로 식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이 호르몬들이 예를 들어서 오옥신 또는 지베렐린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지베렐린이 못 만들어지는 아까 얘기한 애기장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애기장대가 원래 이렇게 크는데 지베렐린이 결함이 된 애기장대는 애경의 난쟁이 애기장대가 돼버리네. 오옥신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토마토는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오옥신 지베렐린은 전반적으로 얼핏 딱 그러면 이것만 볼 때 식물 전체의 이 큰 생장에 키 크고 하는 그런 생장에 조절 작용을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게 되겠죠. 관찰을 했을 때 맞는 얘기이고.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길래 얘네들이 갑자기 지베렐린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뭐 오옥신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없으면 이렇게 될까? 라는 것을 조금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으나 이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엄청나게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 독학하는 수밖에 없으나 이 그림 하나만 보고 오늘 집에 갑시다. 이 그림입니다. 이것은 뭐 지베렐린이나 오옥신이나 둘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그림이란.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식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사실은 호르몬은 아니지만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고 있다는, 놀랍게도 동물과 식물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돼서, 그러니까 지베렐린, 오옥신 얘네들이 성장을 한다. 어떻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 그림을 딱 보면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편할까, 이거. 지베렐린 또는 오옥신.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만 딱 보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거네, 이거. 유전자 발현이에요, 유전자 발현. 지금 지베렐린이나 오옥신이 없었을 때 유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얘가 무엇이 됐든지는, 무엇이 될지는 우리가 알 바 없고, 우리가 굳이 이름을. 그러나 이 유전자는 지베렐린 또는 오옥신에 의해서,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지베렐린 또는 오옥신에 의해서 발현이 조절이 되는 유전자이겠지. 그런 게 많아. 지베렐린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 산물이 만들어진, 그 산물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식물의 키를 크게 한다든가 뭐 그런 역할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베렐린이 식물의 키를 크게 하고 했겠지. 자, 그런데 지베렐린이나 오옥신이 없는 이 원 상태에서는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 발현이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볼 때. 한글로 사실 썼어야 되는데 전부 영어로 써가지고 혹시 조금 자주성이 좀 강한, 개성이 강한 사람은 일단 보기가 싫어질 테니까 왜 영어야, 한국말을 해야지 하고 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자, 전사가 지금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뭡니까? 트랜스크립션 팩터 한국말로 하면 전사, 인자. 전사, 인자 단백질이 있으면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 유전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가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 지금 발현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얘가 누구라고? 리프레서, 억제자가 있어. 억제자가 여기 등을 꽉 누르고 있네. 짓누르고 있네. 아까와 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엑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지금 같이 동시에 밝혀 있어가지고서 얘가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띄어야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어떻게 띄울까? 식물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얘를 없애버리는 거야. 얘를 없애버려. 분해해버려. 그냥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얘를 없애버려. 그게 바로 나중에 좀 그림이 나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가고 싶을 때만, 가갈 필요가 있을 때만 얘를 없애야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옥신이나 지베렐린 특이적으로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호르몬의 기전인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베렐린이나 오옥신이 바깥에서 야, 얘따 먹어라 하고 던져주면, 그러니까 케이스별 다른 거지. 지베렐린에 의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난 지베렐린 싫어, 오옥신하고 할래 하는 그런 유전자가 또 있고,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그림, 한 그림에서 이것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 뭐였어? 얘를 제거하는 거였어. 얘를 제거해야 지금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도대체 요 빨간 동그란 그림, 요것이 오옥신 또는 지베렐린 호르몬인데 얘가 도대체 뭐가인데 얘가 있으면 이게 자, 그림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지혜를 조금 꺼내 가지고서 그림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자, 호르몬은 일단 모든 호르몬들은 무엇이 있다? 뭐라고? 그렇지. 수용체가 있는 거야. 호르몬은 항상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호르몬은 수용체가 있다. 그들이 둘이 딱 짝짝꿍 딱 맞는 결합을 해야만 되는 거야. 수용체와 호르몬이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자기들이 자기의 타겟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결합한 후에야. 비로소. 자, 가자. 나의 타겟이 무엇이냐? 여기서 바로 요 리프레서야. 그러면 얘가 이 호르몬과 결합한 수용체가 요 리프레서와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 그림상으로는 갑자기 소세지 꼬치가 하나 뚝 박히지? 그제서야? 그럼 요 소세지 꼬치가 딱 박히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여기 믹서기가, 세포 안에는 믹서기가 있거든. 프로틴을 요 프로티아솜이라고 하는 믹서기가 단백질들을 전부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전부 분해시켜버리는 이 믹서기가 있어요. 얘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뭐지? 왜 처음부터 진작 그러면 얘를 갈지 왜 안 그랬을까? 구분을 못하지. 아무나 얘가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갈아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 있는 애만 가는 거지? 사형 선고 딱지가 붙어 있는 애들만 잡아와서 갈아버리는 거야. 그게 뭐라고? 바로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그 사형 선고 딱지예요.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요 딱지. 이거 동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어디다가 무슨 빨간 딱지 붙듯이 딱 붙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 아까 그 믹서기가 가가지고서 잉 갈아버리면 걔는 끝.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눈의 가시 같은 제거하고 싶은 단백질들을 세포는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이에요. 이 여러 개가 있는 이유는 요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을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마치 탕후루처럼 줄로 붙여놓고 갖다 뚝 꼽아버리는 거. 그러면 하고 가서 내가 막 갈아버리는 거.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만 될까?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붙으면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하고 얘가 해방이 돼서 드디어 얘 혼자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얘를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도대체 얘의 역할은 무엇이냔 말이지. 그게 정말 중요한 퀘스천이고 그것을 이해를 하면 이것은 반드시 뭐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이거 뭐 어떨까 반드시 시험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뭔가가? 그런데 그래서 도대체 얘의 역할은 뭘까? 얘를 제거를 하는 거죠. 얘를 딱 붙이면 얘가 없어져. 왜냐하면 얘를 딱 붙이면 얘가 와가지고 징 하고서 갈아버릴 테니까. 근데 굳이 왜 굳이 뭐 이상한 애들이 와서 붙어야 이 유비퀴틴이라는 딱지가 붙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거기서 우리는 추론을 해야지. 왜 이럴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추론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의 입에서? 혹시? 유비퀴틴이 쟤를 따라간다? 누구를 따라? 얘를 따라간다?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 사실은 이 수용체의 정체가 이 수용체의 정체가 바로 유비퀴틴을 그 자기의 표적에 갖다 꼽아버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효소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가 그 유비퀴틴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애예요. 유비퀴틴을 붙이는 효소야. 유비퀴틴을 붙이는 효소인데 그러면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이상한 삼각관계도 아니고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삼류 드라마처럼 뭐 복잡해지는 거지?
그럼 얘가 그걸 붙이는 엔자임이라고? 그럼 너 혼자 가서 붙이지 왜 너는 꼭 이상한 애를 달고 가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 얘는. 거기서 바로 이 지베렐린 또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지. 나 없으면 니들은 아무것도 못해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까, 그거를. 너 뭐라고? 나 얘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효소야. 근데 왜 못해? 얘 없으면 못해라는 얘기지. 왜 그럴까?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보고 가서 억지로, 야, 가서 붙어! 라고 했을 때 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제가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지금은 안 맞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직접적으로 여기 가서 찰싹 붙을 수 있는 어떤 결합력이 있어요. 친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는 원래 얘를 함부로 갖고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애야. 그러나 아무한테나 붙이지는 못하잖아, 얘가. 나랑 딱 맞는 애 가서 자기가 딱 결합을 해야만 여기다 갖다 붙여놓지. 그럼 넌 끝이야. 내가 너를 딱 붙여놓으면 이제 누가 와서 너 데려갈 거야, 이제. 가서 갈아버릴 거야.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게 없을 때는. 왜 그럴까? 왜 얘는 호르몬이 없으면 요 타겟의 표적에 가서 딱 이걸 혼자 못할까? 무슨 이유로?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안 맞아. 호르몬이 들어가면 왜 맞을까? 호르몬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요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항상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작은 어떤 물질,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랬죠? 개념을 리간드라고 했잖아. 약도 마찬가지고, 효소, 기질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은 물질이 가서 이 어떤 큰 물질 가서 이렇게 딱 찰싹 나는 너하고 하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 덕택에 이게 구조가 살짝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얘가 요 덕택의 구조가 싹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한 구조만이 여기 가서 이제 딱 붙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붙어서 이제 넌 죽었어 하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지루해 나 집에 갈게 하고 내일 놀자 하고 얘가 떨어져 나가면 얘는 더 이상 여기 못 붙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얘를 위해서는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이 유비키틴을 갖다 붙이는 효소는 얘 없이는 그것에 맞는 구조를 자기가 형성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얘 둘이 다 똑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동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물론 이 리간드의 종류는 다르지만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네. 그래서 모든 호르몬들이 전체적으로 식물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읽어보면 매우 다양한 다른 예제들이 있으면서 사실 하나하나가 중요할 만하니까 교과서에 다 나왔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췌해서 이해를 할 때 식물의 어떤 생리를 조절할 때 호르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리 현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키를 크게 한다든가 열매를 맺게 한다든가 또는 기공을 열리게 한다든가 할 때 공통적인 현상은 이렇게 특이적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호르몬과 그 어떤 수용체의 각별한 관계로 인한 특이적인 구조 변화로 이것이 진행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봐요.